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정말 심각한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무려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거든요. 서울 지역만 봐도 대출을 받은 평범한 직장인들이 한 달에 수십만 원씩 더 내야 하는 상황에 놓였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연간 이자 부담이 700만 원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분석도 나왔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급등하는 주담대 금리 속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지키고 심지어 이자 700만 원까지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3단계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당장 실천 가능한 방법을 모두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지금의 상황을 만든 배경부터 짚어볼게요.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기준금리를 꾸준히 올리고 있거든요. 최근 발표에 따르면 기준금리는 연 3.5%로 동결됐지만 시중 은행들의 주담대 변동금리 상단은 이미 연 7%를 넘어섰어요. 이는 2023년 초 이후 최고 수준이고요. 실제로 한국경제보도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가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글로벌 경제 상황과 미국 연준의 긴축 기조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 압박을 피하기 어려웠던 것이죠. 이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라서 대출을 받은 분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요. 그렇다면 이 금리 인상이 우리 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국내 가계 대출 총액은 이미 1,900조 원을 넘어섰어요. 이 중 주담대 비중이 가장 크고요. 예를 들어 서울 지역에서 3억 원을 연 5% 금리로 빌린다면 월 이자는 약 125만 원이었지만 금리가 7%로 오르면 월 이자가 175만 원으로 50만 원이나 뛰는 셈이에요. 1년이면 600만 원, 10년이면 6천만 원의 추가 이자를 내야 하는 거죠. 한국경제 이수 기자의 분석에 따르면 이런 이자 부담 증가는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고 자영업자나 저소득층에게는 생계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제부터 여러분의 대출 이자를 700만 원까지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3단계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내 대출 금리 재진단 및 비교 플랫폼 활용입니다. 단순히 은행 앱만 보지 마시고요. 뱅크샐러드나 카카오페이 같은 금융 플랫폼에 접속해서 현재 내 대출 금리가 시장 평균 대비 얼마나 높은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다른 은행들의 최저금리 상품들을 한눈에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예상 절감액을 파악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지 판단할 수 있거든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정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어요. 두 번째 단계는 대환대출과 금리인 하요 국권 중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더 유리할지 판단하는 거예요. 대환대출은 말 그대로 다른 은행의 더 낮은 금리 상품으로 대출을 갈아타는 방법이에요. 이때 기존 대출의 중도 상환 수수료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요. 반면 금리인 하요 국권은 직장 승진이나 소득 증가, 신용등급 개선 등 신용 상태가 좋아졌을 때 현재 대출을 받은 은행에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예요. 부산이나 대구 지역 같은 지방은행들도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니 꼭 활용해 보세요. 중도 상환 수수료 부담 없이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세 번째 단계는 바로 정부 및 지자체 지원 프로그램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를 위한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 모기지 상품들은 시중 금리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거든요. 또한 서울시나 경기도 같은 지자체에서도 특정 지역이나 대상에 맞춰 주거 안정 지원 대출을 운영하고 있어요. 해당 조건을 충족한다면 연 1.2%대의 파격적인 금리 혜택을 받을 수도 있어요.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웹사이트나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고 나에게 맞는 지원책을 찾아보세요. 이 정보를 모르면 정말 손해보는 겁니다.
이런 금리 인상기에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적극적인 대출 관리를 강조하고 있어요. 2026년 5월 24일 한국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은 한국 경제가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성공의 비용이라고 언급하며 현 상황을 위기가 아닌 도약의 마찰음으로 해석했거든요. 하지만 개인에게는 분명 큰 부담인 만큼 자신의 소득과 상환 능력을 정확히 파악하고 앞서 말씀드린 3단계 비결처럼 최적의 대출 관리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거든요. 마찰음을 위기 신호로 오독할 때 혼란이 생긴다는 그의 말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대출을 관리하거나 갈아탈 때 간과하기 쉬운 몇 가지 주의사항도 알려드릴게요. 첫째, 대환대출 시 중도 상환 수수료와 인지세, 채권 할인료 같은 부대 비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칫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거든요. 둘째,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중 어떤 대출이 자신에게 유리할지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향후 금리 인하가 예상된다면 변동금리가, 인상이 예상된다면 고정금리가 유리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도 무리한 대출은 가계 경제에 독이 될 수 있어요. 자신의 상환 능력을 넘어서는 대출은 절대 피해야 해요. 특히 판교나 강남처럼 주택 가격이 높은 지역에서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그럼 2026년 주택담보대출 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요?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조금씩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인플레이션 압력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에요. 국내 부동산 시장 역시 수도권 일부 지역에 집값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전반적인 불확실성은 여전하고요. 따라서 당분간은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거나 금리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어요. 한국경제는 김용범 실장의 발언을 인용하며 고환율은 외국인 매도를 위한 환전 수요 때문이라고 분석했죠. 이런 상황에서는 섣부른 판단보다는 꾸준히 시장을 주시하면서 오늘 알려드린 3단계 비결을 통해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전략이 될 것이에요. 오늘 내용 정리하자면 주담대 금리가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가계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 하지만 내 대출 금리 재진단, 대환 대출 금리인 하요구권, 그리고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이자 부담을 최대 700만 원까지 줄일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마지막으로 무리한 대출은 피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현명한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2026년 정부 지원금, 놓치면 후회할 5가지 핵심 지원책을 더 깊이 다뤄볼 예정이니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